이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5년 만에 느껴본 여자의 입술. 소주 3병이 넘어갈 무렵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론 분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주방에서 단련된 제 팔이 그녀의 가늘고 작은 몸을 끌어안았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숨소리가, 떨림이 이렇게 그리웠던 겁니다. 멈춰야 한다는 이성과 멈출 수 없다는 본능 사이에서 저는 결국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안았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너무나 뜨겁게. 안녕하세요. 제작자 고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지금 저는 46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여전히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칼을 들고 불 앞에 서고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 주방을 지휘했습니다. 저녁 피크타임이 끝나고 나면 늘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겠구나. 텅 빈 원룸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겠구나.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산 지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16년. 혼자 산 지 16년. 가끔, 정말 가끔씩 생각합니다. 11년 전 그 봄날을, 목포에서 만났던 그 여자를,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그 건물에서 살고 있을까? 혼자 잘 지내고 있을까? 연락할까 하다가도 결국 포기합니다. 1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잊히지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술 마실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1년 전 제가 35이었던 그해 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30살에 결혼했다가 같은 해에 이혼했습니다. 주방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외로워했습니다. 당신은 일만 하면서 살 거예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하지만 그 조금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는 혼자 사는 게 맞구나. 누군가와 함께하기엔 내 삶이 너무 불규칙하구나. 그 후로 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요리 실력을 늘리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주방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늘 허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인사할 사람도 없는 집, 그저 잠만 자고 나가는 공간.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2014년 초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목포에 새로 오픈하는 리조트 레스토랑 주방 세팅 좀 해주실래요? 목포요? 네, 5개월 정도 파견 근무입니다. 주방 설계부터 메뉴 개발, 직원 교육까지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울이 답답했습니다. 똑같은 주방, 똑같은 집, 똑같은 하루. 어디라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목포라니, 바다가 있는 곳이라니. 좋았습니다. 3월 초 저는 큰 캐리어 하나와 칼 가방을 들고 목포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원룸은 작은 3층 건물의 2층에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여자였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러 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위로 보였습니다. 40 초반쯤 될까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뭔가 슬픔 같은 게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층부터 2층까지가 월세방이고 3층이 제가 사는 공간입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목포 시내가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개월. 여기서 5개월을 지내는 거야. 그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여유롭게 지내볼까?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리조트 현장은 복잡했습니다. 설계도를 보며 주방 동선을 짜고 장비업체와 미팅하고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서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면 일찍 퇴근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휴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다가 장을 보러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건물주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방은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지나치려는데 여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분리수거 방법 좀 알려드릴까요?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아, 네. 좋습니다. 사실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했던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1층 밖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3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은 이쪽, 캔류는 저쪽, 일반 쓰레기는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자는 몸을 숙여 분리수거함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발밑에 무언가를 밟더니 미끄러졌습니다. 아! 반사적으로 제가 팔을 뻗어 잡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자가 옆으로 기울며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아요. 제가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걸을 수 있으세요? 잘 모르겠네요. 여자가 한 발 내딛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몇 층에 사세요? 3층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저는 여자의 허리를 한 팔로 감싸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여자에게서 은은하게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여자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열쇠가 주머니에 있는데 제가 꺼내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여자가 손을 떨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으세요. 여자를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혔습니다. 발목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이 아프세요? 조금요. 파스 있으세요? 화장실 서랍에 있을 거예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파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자의 발목에 붙여주었습니다. 발목이 가늘었습니다. 좀 쉬시다가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일어서려는데 여자가 말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커피 내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자가 일어서려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 안 됩니다. 제가 탈게요. 어디 있어요? 저기 찬장에 원두커피 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의 집 주방이지만 익숙했습니다. 주방이라면 어디든 편한 게 직업병인가 봅니다. 커피를 내려 소파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편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강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리사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요리 하세요? 프렌치 레스토랑 주방장입니다. 와, 멋지네요. 그냥 매일 칼질하고 불 앞에 서는 일이죠.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는 요리를 못해서. 아니에요. 집밥이 최고죠. 레스토랑 음식은 그냥 화려한 것뿐이에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에 계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삽니다. 결혼은 했었는데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 주방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게 원인이었죠.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공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혼자 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을 4년 전에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편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공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 혼자 사는 게 뭔지 아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발목 조심하시고 내일도 아프시면 꼭 병원 가보세요. 네, 그럴게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편히 쉬세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혼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여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조용한 눈빛, 슬픔이 깔린 미소, 나와 비슷한 사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현장이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3층 건물주 여자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발목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제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 좀 해놨거든요.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감사히 얻어먹겠습니다. 7시쯤 3층으로 올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가 돌아간 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더라. 저녁 7시 샤워를 하고 깔끔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소주 2병을 샀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3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는 수수한 니트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요. 소주 2병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것까지. 어서 앉으세요.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집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요리 전문가 앞에서 아니에요. 집밥이 얼마나 그리운데요.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레스토랑 음식만 먹다 보니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된장찌개 제대로네요. 다행이네요. 술 한잔 하시겠어요? 그럴까요? 저는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히고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목포분이세요? 아니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남편이 목포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남편이 아프기 전에 둘이서 이 건물 장만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월세 받으며 살자고. 여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뭐,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민준 씨도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근데 바쁘니까 잊으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힘드시죠?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이 비었습니다. 두 번째 병을 땄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대화가 더 편해졌습니다. 어느새 세 번째 병까지 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자의 얼굴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이 큰 건물 관리하시는 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밤에 무섭진 않으세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여자가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가끔은요?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니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순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저도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입술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체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연결이었습니다. 외로웠구나. 나 정말 외로웠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을 보니 여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자도 곧 눈을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로 머쓱했습니다. 저는 옷을 주워 입으며 말했습니다. 저 내려가 볼게요. 네. 또 봬요. 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다시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여자의 온기, 여자의 숨소리, 여자의 체온,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찾아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던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똑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은 제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차려준 집밥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요? 주방 설계하면서 목포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만들고 있거든요. 홍어 카르파치오 같은 거요. 우와, 맛있겠네요. 다음에 맛보여 드릴게요. 리조트 오픈하면 꼭 오세요. 그럴게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하루를 나누는 것,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밤바다를 걸었습니다. 목포 앞바다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에선 이런 바다를 볼 수 없죠. 좋죠? 저도 여기 오고 나서 바다가 주는 위로가 크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연인처럼. 하지만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저는 5개월 후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자는 여기 목포에서 살아갑니다. 이건 그저 짧은 만남일 뿐입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위로를 나누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 목포에 눌러앉고 싶다는 생각,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여자와 살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일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도 여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 이 동네,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 제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렀습니다. 어느새 5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여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자가 제 팔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민준 씨, 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민준 씨는 서울로 돌아가셔야 하잖아요. 네, 말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언제쯤 가세요? 1달 정도 남았어요. 여자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리조트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투자자 측에서 자금 문제로 오픈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본사로 복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울로 올라와 주세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1달도 아니고 다음 주. 너무 빨랐습니다. 여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저녁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사장님. 네. 제 표정을 보더니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리조트 오픈이 취소됐어요. 회사 사정으로 여자가 국자를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그렇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민준 씨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거의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원래 알고 있던 일이잖아요. 그래도 민준 씨는 민준 씨 일을 하셔야죠. 서울에 가셔야 하고요.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질 거라는 것을, 결국에는 끊어질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아침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짐을 쌌습니다. 왔을 때처럼 캐리어 하나와 칼 가방 하나. 별로 가져온 것도 없었는데 떠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가 1층까지 따라 내려왔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잘 가요. 네. 건강하세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함께 가고 싶다고, 여기 남고 싶다고, 당신을 놓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여자를 한 번 더 안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민준 씨도요. 택시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여자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 서고 칼을 들고 메뉴를 개발하고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더 외로웠습니다. 목포에 있을 때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잘 도착했어요. 건강하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네, 민준 씨도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하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비겁했습니다. 계속 연락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여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바쁘게 살면 잊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생각났습니다. 특히 술을 마실 때면 더 심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저를 잊었을까? 아니면 저처럼 가끔 생각할까?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는 46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동안 누군가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녀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에서 만났던 그 여자, 짧게 스쳐간 그 여자, 하지만 제 마음 깊이 남아있는 그 여자, 가끔 생각합니다. 연락해볼까? 11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안부라도 물어볼까?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녀도 자기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어쩌면 재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그 평화를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 정말 가끔은 꿈을 꿉니다. 목포로 다시 내려가는 꿈, 그 건물 앞에 서는 꿈, 3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는 꿈, 문이 열리고 그녀가 서 있는 꿈.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꿈. 하지만 깨고 나면 현실입니다. 텅 빈 침대, 아무도 없는 집, 혼자인 저. 3부. 오늘도 주방에 섰습니다. 불 앞에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방장님, 12번 테이블 홍어 카르파치오 추가요. 알겠어. 홍어 카르파치오. 그 메뉴를 만들 때마다 생각납니다. 목포에서 개발하려던 그 메뉴. 결국 리조트는 오픈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메뉴를 만들 때마다 씁쓸합니다. 그녀에게 맛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저녁 피크타임이 끝났습니다. 주방을 정리하고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요즘 자주 혼자 술을 마십니다. 집에 도착해 소주를 땄습니다. 안주도 없이 그냥 마십니다. 한 잔, 두 잔, 취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생각납니다. 그녀가 목포에서의 그 시간이, 지금쯤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여전히 그 건물에서 살고 있을까? 나이는 지금 50쯤 됐겠네요.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늘었겠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까요?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알아서도 안 됩니다. 소주잔을 또 비웁니다. 가끔 후회합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서울로 돌아가지 말고 목포에 남았더라면, 아니, 적어도 연락이라도 계속했더라면.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말이라도 했더라면.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연락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이미 잊고 살고 있을 그녀의 삶을 방해할까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11년이 흐르도록.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주방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 오늘 회식 가실 거예요? 아니, 난 먼저 갈게. 형, 요즘 너무 혼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사람들이랑 어울리셔야죠. 괜찮아.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래도 먼저 갈게. 수고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혼자서 계속. 문득 생각했습니다. 목포에 한번 가볼까? 그냥 그 동네를 지나가기만 해도 혹시 그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보면 안 되는데. 1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면 이상하죠. 하지만 그냥 그 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음 주에 휴가가 있습니다. 3일. 목포에 다녀올까? 그냥 혼자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주방장님, 휴가 가세요? 응, 잠깐 좀 쉬려고. 어디 가세요? 그냥. 목포. 목포요? 거기 뭐 있어요? 바다. 수요일 목포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11년 만입니다. 11년 만에 다시 가는 목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차가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역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주소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 건물로 바로 가면 안 됩니다. 혹시 그녀를 마주치면 어떡하죠? 목포 앞바다로 가주세요. 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11년 전 그녀와 함께 걸었던 그 바다. 걸었습니다. 혼자. 그때 그녀가 옆에 있었던 자리.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왜 왔을까? 이렇게 더 외로워질 거면서. 하지만 발걸음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 쪽으로 30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여자. 그녀였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11년이 지난 그녀.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녀 옆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아이.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인가 봅니다. 그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 떡볶이래.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녀가 엄마. 재혼했나 봅니다. 아이를 낳았나 봅니다. 그렇겠죠. 11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그녀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걷는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으니까요.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저는 뒤를 돌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행복한 건 좋은 일인데, 그녀가 혼자가 아닌 건 다행인데,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겠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근했습니다. 주방에 섰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후배들이 또 회식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라갔습니다. 형, 오늘 왜 이렇게 순순히 오세요?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1년 전 그 모습, 그리고 며칠 전 본 모습, 행복해 보이던 그 얼굴, 아이와 함께 걷던 그 모습.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고, 똑같은 반복. 하지만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끔 회식에도 참석합니다. 가끔 후배들과 술도 마십니다. 혼자만 있으면 자꾸 생각나니까요. 그녀가, 목포가,
그 시간이. 그래서 사람들과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후배가 물었습니다. 형, 연애 안 하세요? 응. 왜요? 형 괜찮으신데. 글쎄, 그냥. 혹시 아직도 못 잊는 사람 있어요? 있구나. 누구예요? 옛날에 잠깐 만났던 사람. 얼마나 만났는데요? 2달. 2달? 그것밖에 안 만났는데 아직도 못 잊어요? 응. 왜 헤어졌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연락은 안 해봤어요? 못하겠더라. 그 사람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후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게 진짜 사랑이었나 봐요. 그랬나? 그렇죠. 11년이 지났는데도 못 잊는 거면.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사랑이었나? 그때 그게 사랑이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짧았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 후로 누구도 그녀만큼 마음에 남지 않았다는 것. 그 후로 누구도 그녀만큼 그립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그게 사랑이었던 걸까요? 지금은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저 여기서 제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가끔 그녀를 생각하며, 가끔 목포를 그리워하며, 가끔 만약을 상상하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방에 섭니다. 칼을 듭니다. 불 앞에 섭니다. 요리를 만듭니다. 이게 제 삶입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녀는 그녀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녀도 가끔 저를 생각할까? 11년 전 그 봄을 기억할까? 함께했던 그 시간을 떠올릴까? 아니면 완전히 잊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바랍니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그녀와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서울 어딘가 주방에서 칼을 들고 불 앞에 서서 제 일을 하며 가끔 그녀를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안녕 목포. 안녕 그녀. 안녕 그때 그 봄.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 가시기 전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하시고 자주 들으러 와주셔요. 감사합니다.